자, 세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게 흥미진진한 네네. 주제인데요. 이낙연 내세운 투톱 외교. 차기 주자 아니면 이낙연 거꾸로 날리기 아닌가. 아주 묘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뜬금없이 이 문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투톱 외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방글라데시에 간 이낙연을 소환해 가면서 잘하고 있고 이낙연하고 정상 왜냐하면 뭐 오라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왜 혼자서 다 가지. 아마 정수기가 방글라데시는 안 가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투톱 외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패키지 관광 좋아하면서 갑자기 이낙연을 투톱 외교. 제가 볼 땐 여기에는 어떤 음모가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 네. 문재인이 아베를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응? 아베 만나가지고 완전히 젊은 애들 말대로 발릴 것 같고 당할 것 같고 그다음에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 애드리브 즉석적인 반응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A4 용지 갖고 읽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아베를 만날 자신이 없고 또 거기에 아베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선 뭡니까? 문재인이 그냥 절대적인 항복 모양새가 되니까 그거를 만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낙연을 떠넘기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소소세 박지원부터 시작해갖고 이낙연이 나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낙연을 대타로 만들면서 이낙연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낙연을 앞세워가지고 뭐 일본에 특사로 보낸다 어쩐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베는 이걸 끌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베로서는 이번 참여연 선거에서는 압승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베는 이 한국의 이 쓸모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꼭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일본이 아베가 얼마나 치밀한가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삼성에서 이재용이 막 이리 뛰고 저렇게 뛰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를 삼성이 뭐 텍사스라든가 이런 데 해외 공장이 있으니까 해외 공장에 이른바 제3국을 거쳐가지고 해외 공장으로 보내서 그걸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문제도 이재용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가 제3국 의회도 다 차단을 하고요. 이른바 엔드 유저 마지막으로 쓰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다 체크를 하루하루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국행을 막으려는 100% 숨막히는 진공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리 일본에 지금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에 참 만나다오 안 만나죠. 지금 북한 김정은에게 만나다오. 네. 실무진 보낼게 만나다오. No. 아베한테 만나다오. No. 지금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북쪽에다가 그다음에 동쪽에다 부탁을 해도 안 만나주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상황을 참 전제 이 사람들이 부도덕하다는 게 이걸 친일 반일 구도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반일하면 친일이다. 아니 반일하지 않으면 친일이다. 이 구도로 몰고 나가는 거예요. 내년 선거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난번 우리 이야기를 못했는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국은 일본이 손해를 볼 것이다 경제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일본이 어떻게 손해를 봅니까? 일본이. 그 대통령이 국무회에서 난 그 자료를 만약 건네줬다면 그 공직자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게다가 그걸 그대로 읽은 대통령 정말 무지한 사람입니다. 일본이 피해를 더 볼 수가 없어요. 땅땅 붙으면 우리가 피해를 더 많이 봅니다.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한테 경고한다면서 경고까지는 좋아. 100배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결국은 니네들 피해를 더 많이 볼 것이다. 그 말이 안 되는. 꼭 과거에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된다. 우리나라 경기 아주 좋다. 청년 실업 문제도 잘 해결되고 있다. 라고 헛소리를 하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 자료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군가가 그런 자료를 아마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 바탕으로 연설문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료를 낸 놈, 그렇게 분석한 놈, 읽은 놈,
뭐 있지 않습니까? 좋은 놈 싫은 놈 뭐 네, 있듯이. 네, 읽은 놈이 문제입니다. 근데. 다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 네. 근데 더 웃긴 거는요. 제가 이제 김광일이 입에서 들었나 어디서 들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연설문 아까 얘기한 일본이 오히려 손해를 볼 거다 이런 연설문을 썼는데 그중에 문재인이 뭐라고 읽었냐면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일본과의 문제는 낭중지추 같다. 아, 그래서 읽었어요. 송곳처럼 언제든지 삐져나오는 거다. 근데 원래 낭중지추라는 거는 워낙에 뛰어난 인물이라는 거는 어떤 그렇죠. 경우든지 나오게 돼 있다 이건데 그거를 진짜 야반 도주를 야밤 도주라고 안 읽은 게 다행입니다. 근데 그 문재인이 이렇게 이걸 보고도 체크가 안 됐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엉뚱하게 뭐 난형 난제라는 거를 형에 먹기도 어렵고 동생에 먹기도 어렵다. 이렇게 해석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거를 난형 난제를 어떤 학교에서 이거 풀이하라고 했더니 형하기도 어렵고 동생에 먹기도 힘들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낭중지추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호주머니 속에 저는 사실 낭중지추란 네. 말 한 걸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저도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낭중지추를 일본인들의 그 문제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더라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해석을 한 게 정상이에요. 굳이 그 문맥상 네. 대일 관계에서 그 편을 썼다면은 그 문맥을 굳이 한다면은 일본과의 관계는 아무리가 덮으려 해도 덮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러니까 난형 난제 스타일하고 똑같이 해석을 네. 한 거예요. 낭중지추도 호주머니에 있는 송곳이니까 그만큼 삐집어 나오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이 청와대에 있고 또 문재인이 얼마나 무식한가는 낭중지추를 그런 식으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아주 그냥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거 했다가도 이거 벼락 맞을 일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고치잖아 이게. 네. 그러니까요. 3D, 5G 때 알아봤자 써니키님 그러는데 자 사법시험 어떻게 붙였지 쩝쩝. 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문제는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읽어주는 대로 그냥 써준 대로 읽는 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쓴 놈들은 어떻게 보면 낭중지추란 말을 쓰더라도 어떻게 좀 찾아보고 하다못해 포털에다가 낭중지추 쳐도 나올 텐데 와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딸기파파님 고민정 남편이 써준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쩐지 길더라고요. 아니 저는 고민정 남편이 시인이라는 걸 이해가 안 돼요. 맨날 썼다 하면 시인이라는 사람이 막 이따만하게 그냥 길게 써주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웃어야 됩니까? 자, 서오뚜기님께서 낭중지추는 구급 공무원 시험 필수 어휘입니다. 진짜 네. 청와대 개그 콘서트입니다. 네. 네. 진짜 국민 여러분 네.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후에 최고의 코미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안경 깨버리고 싶다. 꿈뻑꿈뻑. 근데 그 안경도 그렇게 비싸고 앉은 의자도 비싸고요. 그 집도 얼마나 비쌉니까?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고요. 이거요. 진짜 앞으로 보면 뭐 문재인 그 어저께 만난 분한테 우리가 같이 들었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이 계산한 거로 치자면 문재인의 죄는 뭐 1400년, 1440년이랍니다. 여러분. 아유, 기가 막힙니다. 네. 자, 이낙연 내세운 투톱 외교, 이낙연 떨어뜨리기 음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